안녕하세요. 통합과학 필기노트를 만들고 있는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원,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입니다. 선생님이 수업하는 내용은 선생님 학교에서는 미래엔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미래엔을 중심으로 할 거예요. 그런데 교과서마다 이 깊이가 조금씩 다른데 이 내용들을 조금씩 다 넣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과서를 가지고 있어도 이 수업을 들으면 조금 도움은 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과 파이를 만들려고 한다면 먼저 우주를 만들어야 한다 라고 말했어요. 왜 사과 파이 하나 만들기 위해서 우주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이 물질은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가, 그리고 우주의 탄생 과정은 어땠는가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예요. 자, 이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에서는 우주에 대한 생각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어떤 우주론을 우리가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우주와 관련된 주요 논쟁이에요. 자, 첫 번째는 이게 시간 순서입니다. 우주의 크기예요. 셰플리와 커티스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자, 셰플리와 커티스 이 둘은 우주의 크기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셰플리는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은하란 무엇이냐면 태양과 같은 별이 수천억 개가 모여있는 집단을 은하라고 해요. 그런데 셰플리는 이 수천억 개 모여있는 이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체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커티스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외부 은하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외부 은하가 존재한다는 커티스의 말이 좀 더 넓은 우주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런 두 과학자의 논쟁은 누구의 승리로 끝나게 됐냐면 안드로메다 성운이 은하임이 밝혀졌습니다. 허블에 의해서. 이게 뭐냐면 안드로메다 은하 많이 들어봤죠? 은하예요, 은하. 우리 은하랑 다른 외부 은하 중에 하나가 안드로메다 은하인데 처음에 옛날에는 이 은하를 관찰했을 때 새로운 별의 집단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 은하 안에 모여있는 별들의 별이 구름처럼 모여있는 집단인 줄 알았어요. 즉 안드로메다 성운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붙여진 이름입니다. 결국엔 이때는 이 안드로메다 성운이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의 무리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허블에 의해서 아니다, 안드로메다 성운이 아니라 우리 은하의 외부에 있는 은하이다 라고 밝혀준 겁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승리를 했냐면 커티스가 이기게 됐어요. 그래서 우주의 크기는 우리 은하가 전부가 아니라 외부 은하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주간의 변화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정적 우주론과 팽창 우주론입니다. 정적 우주론이에요. 조용하다는 얘기입니다. 조용하다는 뜻은 뭐냐면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해줬는데 정적 우주론은 우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파란색 우주의 사이즈고 이 동글뱅이가 은하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적 우주론은 우주가 시간이 흘러도 팽창하지도 않고 수축하지도 않는다 라고 주장을 하는 우주론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말이 뭐냐면 시간이 흘러도 은하 사이의 거리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게 정적 우주론이 주장하는 거였습니다. 됐나요? 정적 우주론은 시간이 흘러도 은하 사이가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팽창 우주론은 프리드만이라는 과학자가 주장을 했는데 자,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자, 우리 우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되냐면 자, 사이즈가 어떻게 됐어요? 커졌죠. 그래서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주장한 게 바로 팽창 우주론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 은하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 우주가 있고 은하가 있습니다. 이 정적 우주론은 은하 사이의 거리가 변하지 않죠. 그런데 팽창 우주론은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이렇게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이기게 됐냐면 팽창 우주론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왜 이기게 됐냐? 여기서 허블이 또 등장해요. 허블이 우주 팽창의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외부 은하가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진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허블이라는 사람 참 대단하죠. 그래서 허블이 우주 팽창의 증거를 찾아가지고 결국엔 팽창 우주론이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허블이 우주 팽창의 증거는 허블이 찾은 우주 팽창의 증거는 다다음 시간쯤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허블에 의해서 지금 팽창 우주론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빅뱅 우주론은 어떻게 등장했고 확립이 됐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빅뱅 우주론은 누가 주장을 했냐면 가모프가 주장을 했습니다. 누구랑 대립되는 거였냐면 정상 우주론이라는 걸 주장한 호일이에요. 자, 이 구분을 잘 하세요. 처음에 팽창하냐 안 하냐 이거는 정적과 팽창 우주론이고 이미 허블에 의해서 팽창 우주론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 대립을 한 거예요. 자, 일단 공통점은 뭐냐면 이 가모프와 호일 모두 우주가 팽창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공통점은 우주가 팽창하는 거예요. 자,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빅뱅 우주론.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우주의 밀도는 감소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밀도가 뭔지 알아야겠죠? 자, 여러분 밀도가 뭐예요? 그렇죠.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자, 질량이 일정한데 팽창을 해서 부피가 증가하면 밀도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감소합니다. 자, 볼게요.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자, 질량은 가만히 있습니다. 1이라고 할게요. 근데 부피가 10에서 100으로 증가했어요. 그러면 10분의 1에서 밀도가 100분의 1로 증가하죠. 그럼 10분의 1이 커요? 100분의 1이 커요? 그렇죠. 10분의 1이 큽니다. 그래서 질량이 일정한데 부피가 증가하게 되면 밀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주장한 게 바로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밀도가 감소한다. 왜냐하면 부피는 증가하지만 질량은 일정하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팽창 우주론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팽창 우주론은 뭐라 그랬냐면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은하 사이 공간에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어 우주의 밀도는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물질이 뭔지 알아야겠죠. 새로운 물질이 생깁니다. 자, 물질은 질량을 가진 것을 물질이라고 해요. 그러면 정상 우주론에서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은하 사이 공간에서 새로운 물질이 생성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질량이 계속 생성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질량도 증가를 하겠죠. 자, 그럼 봅시다. 그래서 팽창해서 부피도 증가하는데 질량도 같이 증가해요. 그럼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일정합니다. 자, 왜냐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처음에 10분의 1이었어요. 그런데 부피도 증가하고 밀도도 증가했습니다. 부피도 증가하고 질량도 증가했어요. 자, 처음에 10분의 1에서 그 다음 100분의 10으로 됐습니다. 어때요? 두 개의 숫자가 같죠? 그래서 이 정상 우주론에서는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새로운 물질이, 즉 질량이 계속 생성되기 때문에 부피도 증가하고 질량도 증가해서 밀도는 일정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이 가모프의 우주 모형과 호일의 우주 모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우주의 크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은하입니다. 자, 그랬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둘 다 팽창하는 건 맞죠? 그런데 가모프는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물질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 즉 새로운 물질보단 질량이라고 할게요. 질량이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 모형을 보면 어때요? 이 은하와 은하 사이에 아무것도 안 생겼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런데 이 호일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새로운 물질이 은하 사이에 생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처음에 있던 은하가 있었는데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요 사이사이에 새로운 은하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물질들이. 여기까지 듣나요? 자, 그러면 요 그림 같은 경우에 구분을 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 가모프와 호일이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자, 가모프. 자, 일단 둘 다 우주가 팽창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주의 온도와 밀도, 자, 밀도 감소하죠. 가모프는 온도도 같이 감소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됐나요? 그래서 가모프는 우주의 온도와 밀도는 감소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호일은 어때요? 밀도가 일정. 그래서 우주의 온도와 밀도도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자, 밀도가 가모프가 주장한 빅뱅 우주론에서 밀도가 감소하는 이유는 뭐예요? 부피는 증가하지만 우주의 질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호일이 주장한 그 정상 우주론에서 부피가 증가해도 밀도가 일정한 이유는 뭐예요? 부피가 증가하는 만큼 질량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가모프는 우주의 온도와 밀도는 감소한다고 주장했고 호일은 일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가모프는 우주의 질량이 일정하고 호일은 우주의 밀도가 우주의 질량이 증가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빅뱅 우주론을 우주의 탄생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결국엔 어떤 우주론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렇죠. 빅뱅 우주론이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요런 증거들이 발견이 됐어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건데 빅뱅의 증거들, 펜지어스와 윌슨의 우주 배경 복사, 그 다음에 우주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3대 1인데 이것도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이런 증거들이 발견됨에 따라 빅뱅 우주론이 수용이 됐습니다. 빅뱅 우주론 주장했을 때 여러 가지 근거들을 댔겠죠? 그런데 그런 근거들이 실제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수용이 됐습니다. 됐나요? 자, 팽창하는 우주를 그래서 봅시다. 팽창하는 우주를 과거로 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에 모이겠죠. 자, 봅시다. 이렇게 우주가 있었어요. 우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팽창을 했겠죠. 자, 그러면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크기가 작아지다가 한 점에 모이겠죠? 그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 우주가 탄생을 했다라는 것이 바로 빅뱅 우주론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 한 점에서 모이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빅뱅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주와 관련된 주요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건 시간 순서예요. 우주의 크기. 셰플리와 커티스가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생각을 했죠. 결국엔 커티스가 이기면서 외부 은하가 존재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의 사이즈가 커졌어요. 자, 그 다음에 우주관의 변화인데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정적 우주론과 프리드만이 주장한 팽창 우주론이 있습니다. 자, 정적 우주론은 가만히 있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흘러도 은하 사이 거리가 변하지 않는다. 팽창 우주론은 은하 사이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 그런데 허블에 의해서 우주가 팽창하는 증거를 찾아서 팽창 우주론이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이 이후에 우주가 팽창하는 건 다 동의는 하는데 이 가모프와 호일이 서로 다른 주장을 했어요. 공통점은 가모프와 호일 모두 우주가 팽창한다고 주장했고 차이점은 뭐냐면 빅뱅 우주론 같은 경우에는 자,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우주의 밀도는 감소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질량이 일정하기 때문이에요. 질량이 일정할 때 부피가 증가하면 밀도는 감소합니다. 자, 정상 우주론은 뭐라 그랬냐면 팽창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은하 사이 공간에 새로운 물질이 생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질량이 계속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계속 질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부피도 증가하고 질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밀도는 일정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과학자가 주장한 이 모형이 있어요. 우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모프는 은하 사이
아무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 호일은 원래 있던 은하 사이에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새로운 물질들이 생성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표로 정리를 해보면 가모프와 호일 주장한 내용들은 각각 이렇게 같아요. 됐나요? 이 두 과학자의 주장 중에 빅뱅의 증거들이 점점 발견이 되면서 빅뱅 우주론이 수용이 됐는데, 대표적인 게 펜지어스와 윌슨의 우주 배경 복사, 그 다음에 우주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서 제시한 증거들의 발견으로 빅뱅 우주론이 수용이 되게 됐어요. 자, 빅뱅 우주론, 우주가 팽창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러면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면 어때요? 우주가 점점 작아지다가 한 점에 모이겠죠. 그러면 이 온 세상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다 응축된 한 점이에요. 그러면 온도와 밀도가 매우 높겠죠. 그래서 이 점은 고온, 고밀도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아무튼 팽창하는 우주를 과거로 되돌리면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에 모이고 이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 우주가 시작되었다라는 빅뱅 우주론이 현재 우리가 우주의 탄생 이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자, 화면 멈춰놓고 필기 필요한 사람들은 하도록 하세요. 고생했어요.